다시 한번 말해줄래? 말도 안 돼. 지금 장난치는 거지. 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에요? 아끼고 사랑하는 내 하나뿐인 여동생이 한국 남자랑 동거를 한다고 말을 하자 말도 안 된다며 격분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사이가 좋았던 자매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며 남다른 우애를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얼굴을 안 보겠다며 인연을 끊자고 합니다. 그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입니다. 러시아의 한 기업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안정적이고 여유롭죠. 부모님은 러시아에서 철강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에요. 덕분에 저와 제 동생 티아나는 부족함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사립학교를 졸업해 원하는 직업을 가졌고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동생 티아나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성향도 외모도 가치관도 너무 달라서 가끔은 정말 자매인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추구하는 반면에 동생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걸 즐겼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행을 떠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동생이 유별나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굳이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재력 있는 부모님이 넉넉한 용돈도 주시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동생은 일부러 고생을 사는 것 같아 미련해 보였어요. 어떤 날은 티아나가 먼 나라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오곤 해요. 햇빛이 눈부신 해변과 전혀 다른 언어가 쓰인 간판들을 보며 가끔은 저도 티아나처럼 자유롭게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익숙한 삶으로 돌아오죠. 저는 안정적인 삶이 좋고 의류 디자이너로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저는 대기업의 의류 디자인으로 요즘은 잡지책에도 실릴 만큼 유명세를 달리며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동생은 관광 가이드로 취직해 일을 하고 있었고요. 모범생이었던 동생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지만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으로 부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동생이 같이 살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20대 중반인 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겨 산다는 건 결혼을 한다는 말이었죠. 너무 빠른 선택일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동생을 설득했어요. 러시아에서의 동거 문화는 비교적 흔한 현상인데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적극적인 편이지만 결혼 정년기가 되면 부모님께서 좋은 남자를 알아서 소개해 주실 텐데 동생 티아나가 굳이 그렇게 떠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안정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동생이 갑작스럽게 동거를 결정한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았죠. 엄마는 티아나가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라며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셨고 놀란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떼며 물어보셨어요. 티아나, 무슨 이유라도 있니? 왜 그렇게 갑자기 동거를 하려는 거지? 그러자 동생은 설레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러시아에 살지 않아요. 아버지는 더욱 당황하신 듯 물으셨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니? 잠시 머뭇거리던 티아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사실은요. 그 남자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한 채 정적만 흘렀죠.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티아나, 지금 제정신이야? 왜 하필 한국 남자야? 그러나 동생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말해 놀랐어요. 별 볼 일 없는 한국 남자라니. 한국 남자가 어때서? 난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유럽 남자도 아니고 그것도 작은 아시아의 한국 남자라니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시아는 여전히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걱정됐어요. 게다가 한국까지 가서 살겠다고 하니 이건 장난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던 아이가 한국에서 어떻게 견뎌내려고 하는지 동생이 안타까웠죠. 차라리 러시아에 남아있다면 마음이 좀 놓였을 텐데 말이죠. 회사 동료 중에 일본인 다나카가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아직도 가난하다고 다나카는 늘 말했거든요. TV에서 나오는 한국의 화려한 모습도 그냥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 가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시아의 대표는 일본이고 한국은 우리처럼 상류층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이 형성된 나라죠. 그런데 다나카는 일본이 한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현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했어요. 한국은 일본을 보면서 성장했을 뿐 여전히 못 사는 나라라고요. 일본도 고령화로 경제가 침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나라라며 칭송하던 다나카의 말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에 대해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저도 무시했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티아나의 폭탄 발언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뒤숭숭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러던 중 저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디자인 관련 모임에 참석하러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들은 소식인데요. 티아나가 한국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이름은 김규호라고 했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 남자인 그 사람은 티아나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여행사 대표로 일하며 미팅 때문에 가끔 러시아에 온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작년부터 알고 지냈고 메일과 카톡, 전화로 꾸준히 연락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티아나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던 것도 기억나요. 특히 한국 트로트를 부를 때는 참 신기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게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티아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규호를 따라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6개월 정도 한국에서 함께 살면서 결혼을 준비할 거라고 했죠. 러시아에서도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터라 부모님도 허락하셨고요. 그렇게 제가 출장으로 러시아를 비운 사이 동생은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출장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떠나버린 티아나가 너무 미웠어요.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티아나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며칠을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동생도 한국에서 잘 지내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재미있게 적응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동생이 없는 집은 너무 썰렁하고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일본으로 두 번째 출장 일정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일본인 동료 다나카와 함께 가는 출장이었어요. 출장이 끝나면 시간을 내서 한국에 있는 동생을 보러 가기로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다나카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계속 늘어놓았어요. 원래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국 이야기만 하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말하는 법이잖아요. 최근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역사를 읽었는데 오히려 궁금해졌어요.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일본한테 당한 건 한국인데 정작 일본이 한국을 더 싫어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때 다나카가 말했어요. 출장 온 김에 일본 여행을 하는 게 어떤지 물었어요. 일본은 여러 번 다녀와서 사실 큰 감흥이 없었어요.
오히려 동생이 있는 한국이 너무 가고 싶었죠. 그래서 다나카에게 말했어요. 동생을 보러 한국에 가야 해서 이번엔 일본 여행을 못할 것 같으니 다음에 하자고 했죠. 사실 동생이 한국에 없었다면 일본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을 거예요. 온천 여행도 가고 싶었고 생선 초밥이나 우동도 먹고 싶었어요. 일본인의 상냥하고 친절한 말투 덕분에 일본에서 지내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 과한 친절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말로는 상냥해도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에서 보이는 행동과 뒤에서 보이는 행동이 다를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면 이게 정말 친절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일본 출장을 마쳤고 드디어 내일은 한국으로 가는 날이에요. 일본에서 보니 한국이 정말 가깝더군요. 일본에는 여러 번 왔지만 솔직히 한국은 관심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티아나가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겼어요.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동생의 얼굴이 보이고 주변 공항의 풍경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후진국이라고? 전혀 아니었어요. 세련되고 넓고 깨끗한 선진국 그 자체였어요. 마치 과거에서 온 사람처럼 공항을 둘러보는데 눈앞에 미래형 공항이 펼쳐진 것 같았어요. 너무 신기한 마음에 티아나에게 말했어요. 우리 공항 좀 둘러볼까? 그러자마자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일단 커피부터 마시자. 두리번거릴 틈도 없이 근처에 여러 개의 커피 매장이 있었고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편안했어요. 게다가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데이터 걱정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죠. 독서를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도 있어서 다음 한국 방문 때는 공항만 구경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공항 곳곳을 둘러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너무 잘 마련되어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많은 시설이 무료였다는 거예요. 샤워장, 스트레칭존, 랩존 같은 휴식 공간, 유료 마사지샵까지 모든 시설이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보장됐고 개별 공간마다 콘센트가 있어 너무 편리했어요. 너무 신기한 시설들을 보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고 잠시 동안 동생을 보러 왔다는 것도 잊어버릴 뻔했어요. 이제 동생 집으로 가야겠다고 서둘러 움직이려는 순간 갑자기 일본 출장에서 디자인했던 옷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어요. 티아나에게 미안하지만 급한 일 좀 처리해야 해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물었어요. 동생과 함께 조용한 작업 공간으로 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너무 깨끗하고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게다가 핸드폰, 노트북 데이터 사용이 전부 무료라니요. 이런 곳에서 일하면 스트레스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둘러 일을 마친 후 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한강을 지나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를 비추는 화려한 불빛과 향긋한 바람이었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누구나 로맨틱한 감정이 생길 것 같았어요. 한남동에 사는 동생 집은 아파트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지요. 고층 아파트에 여러 채가 모여있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드디어 티아나의 집에 도착했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고층 아파트가 큐브같이 모여있는 데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데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보안이 철저했어요. 주민이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했어요. 엘리베이터도 보안 시스템을 거쳐야 탑승할 수 있었고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철저한 보안과 주차장으로 연결된 통로는 큐브를 지나 막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동생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금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서운했던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동생을 만난 반가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동생이 화장한 것도 아닌데 더 예뻐진 것 같았어요. 피부도 엄청 좋아지고 날씬해지고 너무 이뻐졌다는 게 눈으로 확 느꼈으니까요. 얼굴에 뭐 했어? 피부가 엄청 좋아졌다고 물으니 티아나는 온천을 다니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러시아 화장품이 더 고급진데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티아나는 내일 온천이랑 화장품 쇼핑하러 가자고 했어요. 동생이 그렇게 예뻐지니까 질투가 살짝 나기도 했지만 쇼핑을 간다니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세련되고 아늑했어요. 동생의 집은 따뜻하고 거실의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너무 아득하고 살짝 내비치는 조명은 예술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사가 나오려는지 배가 꿀렁거렸어요. 순간 긴장해서 배가 살살 아파왔어요. 갑자기 긴장하거나 기분 좋거나 흥분할 때 그러는데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후다닥 가야만 했어요. 다행히 공항이 아니라 동생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다행이었어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둘러보니 너무 깨끗하고 바닥에 물 하나 없었어요. 비데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 본 전자식 비데를 한참을 화장실에서 구경하고 나왔답니다. 거실에 보이는 가전제품들도 하나같이 최신식이었어요. 특히 삼성 브랜드로 가득 차 있어서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티아나가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세대기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있으면 동생 남자친구가 올 거라고 했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체격이 좋고 운동선수처럼 보였어요. 유럽에도 좋은 남자가 많은데 어떤 면이 그렇게 좋은지 궁금했어요. 티아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남자는 배려심이 깊고 스윗하다고 했어요. 깔끔하고 잘 웃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도 꼭 해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유럽 남자들은 무표정하고 딱딱한 편인데 한국 남자는 다정하고 자상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동생 집도 엄청 깔끔하고 좋은 향이 났어요. 조금 뒤 동생 남자친구가 직장 선배와 함께 집에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들어온 동생 남자친구와 직장 선배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요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한국 음식이 하나둘 차려지는 걸 보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자친구가 티아나를 마치 아기 다루듯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동생 접시에 놓아주고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했어요. 한국 남자는 진짜 스윗했어요. 그동안 한국 남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라는 걸 처음 마셔봤어요. 동생 남자친구의 직장 선배, 지훈이라는 남자는 부드럽고 수줍음이 많았어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계속 챙겨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물을 따라주고 맛있는 음식을 접시에 놓아주네요. 까만 피부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까지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2차로 와인을 준비하며 한 잔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 동생은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으며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남자는 정말 매력적이며 자상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후로도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러시아에 돌아와서도 지훈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어색했던 첫 만남이 떠오르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한국 출장이 잡힌 거예요.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한국 방문을 위해 지금부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유롭게 지훈하고 소통하고 싶기 때문이죠.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은 러시아 두 자매의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생활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멋진 매력이 있네요. 러시아의 두 자매도 한국 남자의 따뜻함과 배려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한국 남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